네, 어서 오세요. 네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지수가 좀 많이 빠졌죠, 그죠? 많이 빠졌었다가 많이 강화 올린 거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증시가 왜 장중에 좀 하락을 좀 많이 했었는지 이제 그거 분석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 오늘 좀 뭐 이런저런 이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쭉 설명을 해 드릴 거고, 지금 8월 1일 날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4%까지 급락을 했었죠. 그 이유는 현 정부의 이제 코스피 5천 만들어주겠다는 이제 그런 공약과는 너무 거리가 먼, 그죠? 세제 개편안, 즉 증세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이 정부가, 그죠? 네, 주식 투자자들한테 국민들한테 신뢰를 많이 잃었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어떤 결정을 안 내리고 있는데, 지금 그런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이제 여러 방면에서 압박이 많이 들어가고 있길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원전 논란이 크죠. 어제 보니까 뭐 체코에 원전 수출했는데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랑 뭐 이상한 저기 뭐야 계약 같은 걸 해가지고 뭐 시끄럽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운데 이제 그 부분도 정확하게 오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왜 하려고 하냐면, 주식시장에서 이제 어떤 이슈가 다 터지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 말을 다 믿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판단을 좀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끝까지 들으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저도 목소리를 좀 차분하게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만요. 오늘 막 아침에 지수가 쭉 빠지길래 그래 더 빠져라 좀 그러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면 코스피 5천 시대 공약과는 다르게 지금 막 기업들을 때려잡고 있고 증세를 하고, 그죠? 주식시장 그 상승에 역행하는 이제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그 정치인들이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차라리 저놈들하고 혼나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오늘 지수가 빠지는데 저는 나쁘게 보지 않았습니다. 자, 이 얘기도 하나하나 풀어서 해드릴게요. 일단 이제 어제 미국 증시가 하나 저기 끝난 걸 좀 보시면, 다우 지수는 오르다가 그냥 내려왔어요. 즉 보합에서 마감을 했는데, 나스닥이 마이너스 1.4% 하락 마감을 합니다. 이 정도는 뭐 큰 급락은 아니니까 큰 의미를 둘 건 없지만, 어쨌든 어제 미국의 나스닥이, 다우지수는 나빠졌는데 나스닥이 많이 빠졌고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은 좀 빠졌어요. 마이너스 1.8%. 그죠? 미국의 반도체 쪽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엔비디아라든지 AMD 이런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하락을 좀 많이 했어요. 하락을 왜 많이 했냐면, 그 샘 올트만이라고 이제 챗 GPT 회사 아시죠? 오픈 AI. 거기 CEO가 이제 이거 뭐 AI 버블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빠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SK 하이닉스가 아침에 이제 하락하면서 시작을 해요. 아예 그냥 SK 하이닉스가 개파락 출발했어요. 보시면 마이너스 한 3% 정도 급락 출발을 하니까 아침에 이제 증시가 좀 얼어붙었었죠, 그죠? 근데 오늘 하락은 이재명 그 책임도 절반 정도 있지만, 아까 그 샘 올트먼 그 사람 말의 지분도 50%는 있어요. 왜냐면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증시가 왜 떨어졌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AI 시대를 연 올트먼, 샘 올트먼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그 오픈 AI 최고 경영자인데 이렇게 얘기했어. 어제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 우리는 AI 버블 속에 있다. 투자자들이 지나치게 흥분한 상태다. 근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AI가 지금 투자 기회가 아니라 과열됐다고? 정말? 자, 이런 얘기죠. 우리는 AI, 즉 인공지능 버블 속에 있다. 일각에서는 AI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몰리는 상황을 과열이라고 우려하는데, AI 시대를 연 빅테크 수장 샘 올트먼이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오늘 시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지금 빠진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중국은 올랐거든요. 중국 증시는 잘 가요. 근데 부럽진 않습니다. 저는 정말 중국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부럽진 않아. 나도 중국은 좀 올라갔는데 일본 증시를 보시면 마이너스 1.5% 하락 마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나중에 감아 올려서 좀 잘 끝난 건데 일본은 마이너스 1.5% 하락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대만을 보시면은 마이너스 2.99%, 3% 폭락을 한 거죠. 엄청 세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8월 달에 올라온 거를 거의 다 반납을 했어요. 3월 달 상승분을 거의 반납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AI 버블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대만은 반도체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뭐 AI라든지 하여튼 뭐 그쪽이랑 반도체 쪽이 쉽게 얘기하면 IT 그쪽이랑, 그러니까 샘 올트먼의 저 말 한마디에 대만 증시가 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팍 나가 떨어져.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빠진 거는 뭐 때문에 빠졌다? 저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까 제가 이재명의 잘못도 지분도 절반이 있다. 그 얘기 왜 했냐면 사람들 지금 짜증나게 만들어놨죠. 주식하는 사람들 기분 나쁘게 만들고, 그죠? 네, 왜냐면 증세. 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불쾌한 거예요. 주식하는 사람들. 게다가 이제 며칠 뒤에 트럼프를 만나러 가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불안감도 사람들이 꽤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요인들이 이제 같이 섞여서 증시가 하락을 했고 개미들이 투매도 조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뭐냐면 코스피 5천을 만들어주겠다고 해놓고 우리나라 기업들을 때려잡는 그런 희한한 정책들을 지금 막 나오잖아요. 뭐 기업 육성이라든지 뭐 세금 감면 혜택 이런 걸 발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중국도 지금 그렇게 해요. 공산당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누구야? 중국도 증시부양책 펼치고 있어요. 잘 가잖아. 근데 그런 중국을 추종하는 민주당은 왜 그걸 못하냐 이거예요. 원조 빨갱이도 하는 거를, 그죠? 왜 못하냐 이거지. 그죠? 네. 근데 잘 보세요.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중국 공산당 얘기 그만하고 얘기해봤자, 그죠? 승질만 나지 뭐. 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재밌는 게 뭐냐? 그러니까 잠깐만. 개미들이 이제 화난 이유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지 않습니까? 대주주 양도세 기준 뭐 50억에서 15억으로 낮추고 거래세 증가시키고 막 이런 거. 네. 근데 오늘 어떤 재밌는 일이 있었냐면 그 경제부 총리가 이제 국회에 나왔겠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제 사람들이 막 국회의원들이 따져 물어요.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에서 10억으로 바꾸는 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났고 그 모든 욕을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욕을 얻어먹고 있다. 당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왜냐면 기재부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예산 관련이니까 뭐 그렇게 하겠다고 올린 거잖아요. 물론 정치인 뭐 이재명이 다 시켰겠지만, 그죠? 네. 이재명이 시켰든 그 밑에 있는 인간이 시켰든, 그 진성준이 시켰든 간에 올린 건데 왜 이거 빨리 바로 잡지 않느냐라고 질타를 막 해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은 지금 민주당 정부가 임명한, 이재명이 임명한 경제부총리니까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막 뭐라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 국민의힘 의원들 이거 등신들이에요 진짜. 이것들은 요즘에 일도 안 해요.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 감옥 가고 와이프까지 감옥 갔는데 말 한마디 하는 인간이 거의 없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저것들은 사람도 아니야 저것들은. 네. 그죠? 민주당에서 이재명 위에 빠졌을 얼마나 그 국회의원들 똘똘 뭉쳤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닌데 국민의힘이 이상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지금 이제 지적한 게 누구냐? 야당이 아니라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막 이 사람을 질타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 논란 때문에 우리가 욕을 다 얻어먹고 있는데 왜 빨리 이거 원래대로 돌려놓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심사숙고 중입니다. 이러면서 슥 나오잖아요.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대주주 기준은 빠졌다고. 그죠? 아, 여기 지금 안경 올리면서 째려보시는 분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이시고, 네. 근데 얼마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람이, 제가 낮에도 우리 현아한테 그랬는데 되게 좀 죄송합니다. 이번한테 죄송합니다만 좀 꺼벙해 보여요. 이 사람 처음 볼 때부터 좀 그걸 느꼈거든요. 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맞나? 왜 이렇게 꺼벙해 보이지? 왜냐면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눈을 보면 어느 정도 알아요. 눈이 쉽게 얘기하면 살아있어요. 네. 눈이 빛난다니까. 그 이뻐서 뭐 이렇게 잘생겨서 빛나는 게 아니라 정말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그죠? 열심히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눈이요 살아있어. 네. 썩은 동태 눈깔처럼 안 돼 있다고. 물론 이분이 썩은 동태라는 건 아닌데 눈빛이 이상해요. 그냥 뭐 이런 눈빛이야. 저는 좀 이분이 좀 걱정돼.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사고를 많이 쳤던데 아직도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대요. 네, 아무튼 이거를 누가 지적했다? 여당에서. 그리고 오늘 이 양반이 뭔 소리를 했냐면 그 코스피 PBR 있죠? PBR이 뭔지 아시죠? 주가 수익 비율. 그게 보통 1이 정상이잖아요. 1. 정상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1이 기준이잖아요. PBR이 1일 때 그 기업의 자산 가치하고 똑같다고 그런 의미인데,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이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를 국회의원이 물어봤어요. 누가? 이것도 여당이에요. 코스피 5천 위원회에 속해 있는 이소영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지금 막 들이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증세 이것 때문에 증세 시끄러워지니까 야당 의원들이 들이받는 게 아니라 여당 의원들이 들이받는 건데 뭐라고 그러느냐? 저기 아저씨 경제부총리신데 우리나라 코스피 PBR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 대답이 가관입니다. 10 정도 안 되겠어요? 이러는. 10 정도. 이게 얼마나 헛소리냐면 나옵니다. 정답은 1입니다. 10배를 세게 부른 거야. 10이라고 하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주가 순자산 비율은 기업의 주가가 순자산 가치에 비해 몇 배로 거래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일반적으로 1배일 때 주가가 장부 가치와 동일함을 의미하며 한 배보다 높으면 시장이 기업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고 낮으면 저평가로 본다. 그러니까 PBR이 1이면 저평가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돌대가리 같아. 왜냐면 요즘 자꾸 욕하게 되네요. 그죠? 아니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대선 직전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 상장 기업들 중에 PBR 0.2인 기업들 가만 안 두겠다고, 상장 폐지 시켜버리겠다고. 그때 그래가지고 저 PBR 관련주들이 급등한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선거 전에도 급등했고 선거 후에도 대선 이후에도 급등했잖아. 뭐가? 저 PBR 관련주가. 근데 경제부총리라는 인간이 PBR이 뭔지를 몰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저 사람은 되게 죄송합니다. 꺼벙해 보여요. PBR이 10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되냐면요. 네, 보여드릴게. 답답해서 그래요. 네. 어떻게 저런 인간을 뽑아놨지 싶어요. 보시면은 일단 잠깐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PBR이 얼마냐? 그러니까 이소정이라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1입니다. 10이 아니고. 현재 대만이 2.4고요. 일본이 1.6이고요. 브라질하고 태국이 1.6, 1.7. 즉 신흥국 평균이 1.8이에요. 우리나라는 신흥국, 즉 이머징 증시에 이제 포함이 되거든요. 선진국 증시는 아니야. 그러면 평균보다 우리나라가 엄청 낮은 거잖아요. 그래 우리나라로 이제 돈이 들어오게 된다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하고 그러면은 전 세계 달러가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올 거예요. 많이 들어올 거라고. 첫 번째 이유는 금리 인하 때문에.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이건 웃으면서 들으세요. 네. 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이재명이 친중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친미였구나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뭐예요? 미국한테 다 갖다 퍼주는 거라.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 미국으로 다 진출하게끔 하고 막 난리를 지기잖아 지금. 그러니까 미국한테 이로운 쪽으로.
그러면 외국인들이 보기에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 왜? 우리나라가 미국에 지금 호구 소리를 들을 정도로 대규모 투자를 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그럼 외국인이 보기엔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망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안 망해요. 왜? 미국한테 그렇게 퍼주는데 이재명이. 트럼프나 외국인이 우리나라 망하게 하겠어요? 망하면 돈을 못 버는데, 우리나라가 잘 될수록 자기들이 많이 가져가는데, 왜 이재명이 그렇게 해줬거든요. 안 망한다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로 돈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응? 심지어 PBR도 낮거든요. 외국인은 싼 거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평가되어 있는 거 좋아합니다. 그지? 네.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가 오늘 기준으로 18일 기준이구나. 월요일 기준으로 1.07이었대요. 그러니까 1이잖아요, 1. 근데 이걸 10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인간 말대로 코스피 PBR이 10배가 될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가 3만 포인트, 지금 3,000포인트에 있죠? 3,000포인트가 아니라 3만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사람이냐고, 저게. 응? 여기 보세요. 제가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나 주요 대기업들 PBR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PBR이 여기 있어요. 차트에 여기 보시면 제가 해놨거든요. 요거 1.2 1.2라고. 요즘에 김밥 관련주 막 날라다니는 거 있죠. 우양. PBR, 얘 주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최근에 3,000원도 안 하는 게 지금 6,000원까지 왔단 말이에요. 거의 2배 올랐다고요. 얼마예요? 1.98. 아까 이게 나온 SK 하이닉스는 2.2.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올라간 게 누구예요? 현대중공업 PBR 6.4. 엄청 올라갔잖아 지금. 이만큼 올라가도 10이 안 돼요.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지금 도대체. 하나오션 6.17. 조정받으면서 계속 가겠죠, 그죠? 현대차 PBR 0.5. 저게 사람이냐고, 저게. 저런 사람 어떻게 경제부총리 앉혀놓지? 여러분들 신라면 좋아하세요? 신라면, 농심 PBR 0.8. 하나만 더 봅시다. 포스코 0.4. 근데 우리나라 PBR이 10이라고? 에라이 진짜. 네? 여러분 진짜 사기치는 그런 PBR이 높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책상 하나 정도밖에 그러니까 기업이 망하면 책상 하나만 남는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책상 하나 빼고 다 이제 뭐 저기 사라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이오주들 그런 애들이 주가가 막 폭등해가지고 이상하게 작전주들 폭등해서 PBR이 10배 넘는 경우가 간혹 있긴 있죠. 근데 대부분 안 그래요. 그럴 수가 없어. 저러고 있어. 정말 사람이냐고 진짜. 근데 이 와중에 또 민주당 국회의원 하나가 또 정부를 들이받았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게 대주주 양도세 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라고 들어보셨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주들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거를 한 25%로 해줄 것 같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다고. 지주사, 은행주, 금융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배당을 많이 주니까 증권주도 많이 갔고. 기억하시죠? 코스피 지수 올린 게 얘네들이거든. 근데 그때 8월 1일날 그러니까 7월 30일 8월 1일 그때 대주주 양도세 기준 발표할 때 뭔 소리 했냐면 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25%로 해줄 줄 알았더니 35%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입장에서도 뚜껑 열리는 거지. 우리 입장에서 뚜껑 열리는 거예요. 말을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많이 뜯으려고 미친 것들이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민주당에 김현정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참고로 이 사람은 남자입니다. 이 사람이 뭘 발의했느냐. 국회의원이니까 이제 법을 발의할 수 있잖아요. 뭘 발의를 했냐면 재밌어요. 뭐예요?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개정하는
이런 개정안을 발의했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앞에만 읽어드릴게요. 정부 세제 개편안에 고배당 상장법인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정안이 발표됐지만 7월 말에 발표된 겁니다. 이게 여전히 최고세율이 35%에 달해 주식 양도소득세와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여당에서 최고 구간세율을 정부 안보다 낮추는 즉 35%에서 25%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건 뭐예요? 이재명을 들이받고 있는 거죠. 누가?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었죠. 근데 벌써부터 뭐 아직 만 3개월 안 됐잖아요, 그죠? 네. 정권 잡은 지가. 근데 벌써부터 들이받는데. 이 사람입니다. 참 국회의원들은 사진을 어디서 찍는지 몰라. 그죠? 네. 사진빨이 참 네. 들이받더라고요. 그냥 정리해드리면 뭐예요? 여당에서 증시 부양책과 반대되는 증세 정책을 낸 정부를 들이받고 있는 겁니다. 대놓고 안 싸우고 있어서 그렇지 들이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 보세요. 뭐 배당 저거 그쪽 아까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말이 바뀌고 뭐 이재명이 은행 보고 뭐래 이자장에서 돈 많이 벌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배드뱅크 할 때 니들 돈 좀 내고 뭐야 돈 많이 벌었네. 돈 좀 내가지고 저 교육세 좀 더 내봐. 이런 식으로 지금 은행주들 삥을 뜯거든요. 이재명이.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 뭐 횡재세 논란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냥 금융기관이 이자장사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거는 당연히 정부에서 달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 기업이 하는 일을 왜 나라가 사사건을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 옳고 뭐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어제 얘기했던 건데 해외 IB 그러니까 큰 은행들 투자은행들 JP모건이나 이런 데서 뭐 한대요? JP모건, 모건스탠리 이런 데서 우리나라를 찾는다고 그러죠. 다음 달에 뭐 왜 오겠어요? 응? 왜 오겠어요? 우리나라 왜 오겠냐고 이 사람들이 뭐 불고기 먹으러? 네? 아니 뭐 냉동 김밥 먹으러 오겠어요? 왜 오겠냐고. 하도 기가 차니까 쫓아온 거예요 지금. 쫓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우리나라 정부를 엄청나게 압박을 할 거거든요. 이재명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난 참 이재명이 하는 이런 짓거리들에 대해 짓거리라고 표현할게요. 이런 짓거리들에 대해서 이재명이 하는 건지 뒤에서 누가 시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짓거리들에 대해서 저는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막 그래요. 왜? JP모건이랑 모건스탠리가 우리나라 은행들의 지분을 엄청나게 갖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해드렸지만 KB금융이 우리나라 은행이 아니에요. 왜? KB금융의 외국인 지분율이 77%고요. 이거 모르시는 분도 되게 많더라고. 외국인 지분율이 KB금융이 77%. 그럼 뭐요? 이거 우리나라 은행 아니에요. 하나금융 67%, 신한금융 60%. 우리나라 은행이 아니라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은행이 아니야. 여기에다가 이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누구겠어요? 외국인이겠죠. 외국인 중에 누구겠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로스차일드 뭐 이런 친구들 아니겠어요? 맞잖아, 그죠? 네. 그러면 이재명이 지금 우리나라 KB금융이나 이런 은행들 보고 뭐 돈 내고 돈 좀 더 내고 뭐 이자장사고 앉아있네 막 돈을 뜯어가는데 그럼 그 돈을 누구 돈을 뜯는 거예요? 좀 느낌 오시죠?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 짓거리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제정신인지 모르겠어. 얘네들 뒤에 유대인이 있지 않겠어요? 유대인이 누군데? 로스차일드가 뭐 이런 걔네들이잖아. 난 깡따구가 좋은 건지 잘 몰라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대단한 것 같아. 오랜만에 제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좀 눌러보실래요? 유튜브 쪽에? 제가 이상한 겁니까? 저쪽이 이상한 겁니까? 간만에 좀 눌러보시죠. 네. 오랜만에 지금 좀 바로 눌러보세요. 제가 이상한 거예요? 이해가 안 가. 네. 누구랑 싸우는지 모르나 봐.
전쟁이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돈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 근데 왜 그러지? 이러고 있어요 지금. 시끄러운 거야 지금. 어쨌든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그리고 좀 더 볼까. 오늘 보니까 뭐 철강으로 만든 제품 407종에 대해서 철강 관세 50%가 부과된다고 뭐 뉴스가 많이 나오죠. 이게 뭐예요? 이게 뭐겠어요? 우리나라 때려잡자. 우리나라 지금 저기 하는 거지 뭐. 이게 이재명 정부 압박하는 거라고 보시면 다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오늘 지수가 막 장중에 2%까지 급락하고 막 난리를 치길래 저는 웃었다니까요. 왜? 우리 회원들한테도 그렇게 고대로 얘기를 해드렸어요. 차라리 잘 된 것 같다. 왜냐면 지금 현 정부에서 코스피 5천 만들어주겠다고 해놓고 그죠? 아까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주주 양도세, 주식거래세, 기타 등등등 그거를 다 이상한 쪽으로 증세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사람들 다 뚜껑 열리게 하지 않았느냐. 일반 국민들만 뚜껑 열리게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국회의원들까지도 뚜껑 열리게 하고 자기네 편도 뚜껑 열리게 한 거예요 지금. 이재명 지지율이 왜 이렇게 급락했다고 생각하세요? 단순히 조국이 된장찌개 먹어서? 뭐 그것도 있겠지. 근데 금전적인 피해를 끼치면 바로 돌아서는 게 그게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인간들이라고. 이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막 지금 그렇게 밀어붙이려고 지금 대주주 양도세 기준도 20일이 넘게 저 원래대로 안 돌려놓고 저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국내외적으로 막 압박이 가해지는 거예요. 오늘 증시가 폭락한 거는 샘 올트먼 발언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증시가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면 우리나라 개미들이 어머 이재명은 잘못 없는데 샘 올트먼 저 자식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폭락했으니까 저게 왼수야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게 이재명 때문이다 민주당 저놈들 때문이다라고 욕을 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윤석열을 욕하겠어요? 국민의힘을 욕하겠어요? 그쪽 욕을 안 하지. 왜? 아무것도 안 하니까. 한 사람은 감옥 갔고 국민의힘 이 인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만 욕먹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하잖아 지금. 그래서 오늘 증시가 폭락을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 무서워서 저 증세를 못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주가가 빠진 주식시장이 흔들린 거를 너무 나쁘게만 보지는 마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린 게 뭐겠어요? 긍정적인 얘기 해드린 거잖아요. 차라리 잘 됐다. 증시가 이렇게 막 흔들리고 또 폭락하고 막 이래서 개미들이 짜증내고 막 분노를 표출하면은 저 인간들은 무서워서 그걸 못해요. 응? 아시겠죠? 나중에 또 이제 금투세 뭐 도입한다고 막 하거든. 여러분들이 정말 쌩 난리를 치셔야 돼. 야 이 미친 것들아 이러면서 막 욕하셔야 돼. 그래야지 죄송합니다 뭐 이러고 안 한다니까. 근데 가만히 있으면 해요. 나쁜 놈들이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구윤철 이 인간이 또 무슨 짓을 하냐면 우리나라 지금 석유화학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그죠? 여수 그쪽에 뭐 화학 산단 지금 불 다 꺼져가고. 그게 왜 그래요? 중국 때문에 그렇잖아. 중국에 이제 물건들이 막 돌아서 난리를 지기니까 저가 물품들이. 그러면 우리나라 그 석화 기업들을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중국산 들어와서 설치는 걸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국 물건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생존할 수 있게 보조 좀 해주고. 근데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런 조치는 없고 석유화 기업들 보고 구조조정하지 말고 사람 자르지 마. 기업이 힘들면 사람을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공장에 안 들어가면 사람이 남아도는데 인건비 나가니까 사람을 잘라야 되는데 사람은 자르지 말고 그냥 생산량을 감축해. 네? 죽으란 얘기지. 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은 자르지 말래요. 인건비 계속 나가게 하면서 장사를 좀 덜 하래. 반장하는 겁니다. 그럼 대주주 보고 당신 돈 좀 내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모르겠어. 물론 위에서 시켰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고등학교는 다 나왔거든요. 고등학교만 나와도 이걸 다 이해한다고요. 얘네들 미쳤구나. 그러면 대선 과정에서
조기 대선 과정에서 설령 이쪽을 뽑았던 사람들도 자기들 일자리 날아가고 이런 문제 때문에 경제가, 그래서 이거 호남 쪽에 지금 큰 타격이 있거든요. 호남 쪽에서. 호남도 지지율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국민들 무서워서 함부로 증세 못할 겁니다. 시끄러우니까. 대본 오늘 뭐가 빠지냐면 돌아가는 거 보면 재밌어요. 이제 그러니까 오늘 테마주 보시면은 지역 화폐 관련주들이 하락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뭐 이재명 저기잖아. 근데 지역 화폐 관련주들이 다 줄줄줄 흘러내려요. 후코는 그나마 좀 유지하는 거고 다른 이슈가 있으니까 웨캐시 이런 거죠. 그냥 줄줄줄 흘러내려요. 코나이 그냥 녹아내려요. 이건 뭐예요? 이재명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재명이 그 뭐라 그랬어요? 응? 대통령 되면 AI에 100조 투자하겠다고 막 그랬죠, 그죠? 100조. 근데 여기에서 아까 샘 올트먼이 한 방 매긴 거예요. 뭐라고? AI 버블. 아까 나 그분한테 막 웃겨 죽겠더라고 막. 이재명 그때 AI 100조 투자 그래가지고 급등했었던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이런 그 관련주들이 주르르르 흘러내립니다. TS 인베스트먼트 나가 떨어지죠. 뭐 토마토 시스템 뭐 죽어 나가는 거야. 이재명 믿고서 여기서 산 사람들 지금 다 반토막 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4x4 고점 3만원대 지금 만원대. 뭐 얘는 거의 뭐 3분의 1 토막이네. 죽어 나가죠 지금. 네, 이런 식으로 된다고. 이재명 그 선거 전에 이재명이 이제 대선 전에 그때 얘기했던 정책주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앞으로 나올 정책주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선거 전에 얘기했었던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 얘기는 계속 해드렸잖아요. 나중에 위험할 거예요. 네. 이건 참고하시면 되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네. 여러분들도 제 생각이랑 비슷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원전 얘기해드리고 마칠게요. 할 얘기가 좀 더 있는데 시간이 안 되니까 원전 얘기하고 끝낼게요. 어제 갑자기 원전 관련된 막 이런저런 뉴스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뉴스는 띄우지 않을게요. 뭐냐, 우리나라가 윤석열 때 체코에 원전 수출을 했죠. 이건 정말 잘한 거였어요, 그죠? 원전 수출을 잘 했는데 나중에 계약서를 보니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적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옛날에 여기서 뭐 기술을 좀 저기 했겠죠, 그죠? 그래서 좀 분쟁이 많았어요. 웨스팅하우스랑 우리나라 이제 한수원이랑. 근데 웨스팅하우스랑 한수원이 체코 이거 뭐 저기 계약 체결할 때 한수원하고 어떤 협의를 했대요. 무슨 뭐 불공정 계약 논란 이거거든요. 뭔 소리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한수원은 특정 지역에 진출할 수 없다. 거기는 우리 웨스팅하우스만 진출할 수 있고 니들은 니들은 못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북미 지역 유럽이나 뭐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진출 못해. 하지마. 그러면 체코 원전 하는 거 우리가 방해 안 할게.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막 이런 뉴스가 쭉 나오니까 막 그냥 댓글에 그냥 뭐라고만 나와. 윤석열 이씨 우리를 속였다 막 기사 나오고 막 그죠? 사람들 막 폭발하고 막 분노하더라고.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저도 경험이 많으니까 그 뉴스가 딱 나오길래 가만히 쳐다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왜냐면 어쭈 이것 봐라. 첫 번째 의심이 든 거는 전 정부에 별로 업적이 많지가 않아요. 네, 한 게 별로 없어. 뭐 할 수 없게 민주당이 방해도 많이 했지만 일단은 한 게 별로 없어요. 방해를 하고 안 하고 떠났어요. 일단 결과만 얘기하면 한 게 별로 없어.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 몇 개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체코에 원전 수출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까는 거예요.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실에서는 저희가 진상관계 진상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막 신나가지고 왜? 윤석열 까는 거니까. 막 그러길래 제가 웃었다니까요. 그렇지. 깔려고 하나 보다.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낮에 회원들한테 그랬거든요. 저런 뉴스가 나올 때는 한국 사람들이 이제 별명이 냄비잖아요. 냄비. 왜? 뭔 일 생기면 그냥 바르르 그냥 확 양은 냄비 끓듯이 그죠? 막 확 그러잖아. 네. 그러지 마시고 일단 저런 얘기 나오면 정치적인 의도도 있을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보셔라. 빠르면 하루 이틀 아니면 조금 더 시간 지나면 어떤 자세한 얘기가 나올 거다. 그거 보고서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런 뉴스 나오니까 이제 뭐 바로 그냥 원전 관련주 오늘 뭐 두산 에너빌리티 막 폭락하고 막 이러거든요. 어제 오늘 그냥 내리꽂았어. 특히 오늘 그냥 거리 터지면서 내리꽂았다고. 장중에 14%까지 떨어졌어요. 끝날 때는 이제 3%까지도 회복이 됐지만 마이너스 3%까지. 근데 잘 보세요. 기사가 하나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 조선일보라서. 조선일보 기사 인용해서 죄송합니다. 네. 난 한겨레보다 얘네들이 더 싫어. 네. 이런 얘기하면 한겨레 좋아하세요? 미쳤습니까? 제가 한겨레를 좋아하네. 근데 얘네들은 더 싫어. 조선일보. 네. K원전 미국 진출하나. 뭔 뜬금없는 소리? 그죠? 요거까지 듣고 나가세요. 5분 안에 정리해드릴 테니까. 야당 지난 정부부터 논의해온 결실이다. 야당은 이제 국민의힘을 얘기하는 거죠. 이혜인이라는 기자가 올렸는데 언제 올린 거예요? 오늘 오후 4시 이후에 올린 건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온 뉴스는 뭐냐면 우리나라 원전 수출 다른 데다 막혔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오늘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한국 수자력 원자력과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조인트 벤처 설립 등을 포함한 한국 원자력 산업의 미국 시장 진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웨스팅하우스랑 왼수가 된 게 아니고 서로 조인트 벤처를 해가지고 미국 원전 시장에 진출한다는데요. 합의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마스가 이거 메이크 아메리칸 쉽빌딩 그레이트 어게인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요거를 뛰어넘는 양국 간의 산업협력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국회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철규 산자위원장 여야 간사와 만나 조만간 양국 간 원전 관련한 협력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관련 합의는 사실상 K원전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을 잘 아는 야권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조인트 벤처를 만드는 내용이라며 독자적인 원천 기술이 있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독자적인 원천 기술이 있는 웨스팅하우스 근데 시공 능력이 없어 여기는. 그러니까 기술만 갖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머리만 있는 거예요. 세계 최고 수준의 시공 능력을 갖춘 한국 기업이 협력하겠다는 것이다. 자 밑에 내용 보시죠. 이 같은 계약이 구체화되면 트럼프 정부가 추진 중인 미국 원전 몇 개, 30개도 아니고 300기 건설 계획에 한국도 적극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당연하죠. 미국이 전 세계 원전 지금 많이 만드는 데가 중국이랑 러시아거든요. 프랑스하고. 프랑스보다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많이 만들어. 그럼 미국이 우리 원전 필요한데 시진핑 니들 와서 좀 해줄래? 그러겠습니까? 미쳤습니까? 푸틴한테 만들어달라고 하겠어요? 미쳤어요? 절대 안 되지. 우방국을 해야 되는데 누구? 프랑스? 프랑스는 되게 오래 걸린대요. 되게 오래 걸린대. 체코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선택한 거거든. 정말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표현을 하면 더럽게 오래 걸린답니다. 더럽게. 한 3년 안에 끝낼 거를 5년, 10년씩 해서 인건비 엄청 올라가고 그래서 비용도 엄청 증가한대요. 그리고 하자도 많고 하자 보수도 많고
300기 미국 원전 300기 건설 계획이 한국도 적극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등으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오늘 2050년까지 원전 약 300기를 추가 건설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미 서명했어요. 이번 합의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협력이 지난 수년간 꾸준히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이 뉴스를 보면 계속 협력하고 있었던 건데 어제 막 좌파들이 인용한 그 뉴스는 뭐예요? 둘이 왼수엠에 한수원이랑 웨스팅하우스랑 아니라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때부터 합의를 이어오다 이번에 최종 내용이 확정돼서 서명하는 것이다. K원전 사업의 쾌거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는 전 정부의 성과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 희한하죠? 왜 갑자기 어제 그런 기사가 나왔었느냐?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응? 이해 안 가세요 이게?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이걸 사인할 예정인데 그 전에 터뜨려서 윤석열을 깐 거예요. 이해 가세요? 깠잖아 지금.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언제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트럼프는 이미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때 미국에서 뭔 얘기가 나왔어요? 이 얘기는 바이든 때도 나왔어. 바이든 때도 한국 원전 미국이랑 협력하자. 바이든 때도 나왔고요. 트럼프 때도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미 협력 얘기가 나오고 있었겠지. 그죠? 네. 그런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체코 뭐 불공정 계약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그리고 이런 뉴스가 딱 나왔을 때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미국이 우리나라 원전 있죠, 한수원, 우리나라 원전이랑 같이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딴짓 못하게 우리나라 원전 산업을 미국이 묶어놨구나. 이해가시나요? 묶어놓은 거예요. 야, 한국, 너희들 저기 중국 원전 거 키워주려고 자꾸 좌파 정권이 니네 힘들게 했잖아. 우리랑 손잡고 가자. 형 힘들어요. 우리 SMR도 빨리 기술 개발해야 되는데 저 새끼들이 예산도 다 없애버리기 힘들어 죽겠어요. 그지?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딴 데다가 저 진출하지 말고 우리랑 같이 진출해. 그 얘기예요. 너 혼자 가서 어디 뭐 진출하지 말고 우리랑 벤처 설립해서 조인트 벤처 해가지고 같이 해. 예, 형.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수원 사장이 어제 그 기사 나오고 나서 발끈했잖아요. 우리가 불공정 계약을 한 게 아니다. 오히려 남는 장사한 거다. 그 대놓고 자신있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겠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밑에 나오네요. 황주호 한수원 원 사장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재명이 이거를 이용하려고 하다가 하려고 했는데 조선일보에서 기사로 쓴 거예요. 깐 거예요. 뻥 그만 쳐 이러면서. 그러니까 원전이 망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 보호 아래 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랑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는 일반 기자들이나 일반 유튜브에서 얘기를 안 하는, 물론 저랑 똑같은 얘기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주로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왜? 우리나라 기사를 100% 믿는 인간들이니까. 근데 저는 우리나라 기사 안 믿는다니까. 근데 요 내용은 이미 얘기가 나왔던 건데 조선일보에서 요 기자가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업이라는 원자력이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랑 손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25일날 어쨌든 이재명이 트럼프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그 전에 코로나만 안 걸리면은 그죠? 잘 가겠죠, 그죠? 네. 근데 어쨌든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올 건데, 그러고 나면 증시가 한결 좋아질 거예요. 왜? 가서 또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또 다 퍼주는 거 아니야? 또 요거도 먹고 오는 거 아니야? 막 이제 조공을 맞추고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 이제 그런 이제 걱정거리가 사라지려면 그냥 갔다 오기만 하면 돼요. 가서 뭘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들이 이제 만나기 전에 이제 불편함을 느끼는 건데, 만나고 오고 나면 일단 끝난 거기 때문에 가서 의도 터지고 오든 뭐 잘하고 오든 간에 이슈가 사라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불편하지 마세요. 지금 정리해드리면 증시가 흔들린 거는 차라리 잘 됐다. 그래야지 저 정치인 놈들이 국민들 무서워서 증세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외국인 무서워서 이상한 짓 안 할 거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원전 문제 똑바로 보셔라. 네. 이게 이제 주식할 때 어떤 기사가 나왔을 때 바로 반응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 기다리셔야 돼. 왜 이런 기사가 지금 나왔을까? 의도부터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순진해서 기사를 다 믿어요. 다 믿는다. 착한 건지 순진한 건지 모르겠어. 네. 근데 그래요.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거 한수원 얘기까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는데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죠. 네, 지금 47분이다. 네, 제 뒤에 오늘 그 방송하신 분들 쉬셔가지고 조금 더 있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걱정들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다 잘 될 거라고 봐요. 왜? 이 얘기 내일도 하도록 하죠. 오늘 너무 시간이 좀 지체됐으니까 모두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